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왈왈. 네, 오늘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수익 매수로 모아가기 좋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쌍바닥 자리입니다. 쌍바닥은 두 개의 바닥을 의미하고요. 영어 이렇게 W와 비슷합니다. 쌍바닥의 신뢰도를 따지자면 일봉보다는 주봉이 쌍바닥이 더 신뢰도가 높고 주봉보다는 또 월봉이 쌍바닥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100%가 없듯이 쌍바닥을 매매하기 위한 약간 조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를 하지 말자입니다. 대형주는 기다림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주가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에서 보면 쌍바닥을 좀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고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업앤다운 하면서 바닥을 계속 지지해 주진 않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너무 길어요. 이런 대형주들은 3, 4% 오르는 게 중소형주로 치면 한 상한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끼가 있는 중소형주를 매매하자입니다. 중소형주는 주로 코스닥에 있고 끼가 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 저점 매수를 하고 익절을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익절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매매하자입니다. 세 번째는 흑자기업을 봐야 되는데요. 왜 흑자기업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봤을 때 흑자기업은 적정평가가 있잖아요. 만약에 적정평가를 중간이라고 딱 보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망감 때문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흑자기업은 꾸준하게 내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 구간을 유지하거든요. 만약에 적자기업을 매수를 하면요. 쭉 내려가면서 잠시 W자로 해도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자기업은 상폐가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최대한 적자기업은 피하도록 하자고요. 또한 저는 월봉, 주봉, 일봉에서 다 볼 건데 이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월봉에서는 추세와 간성을 보고 주봉에서는 내가 매수할 대략적인 가격대를 보고 일봉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도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실게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도시, 철도, 플랜트, 수자원 등 토목, 건설, 설계 이런 업종을 하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 매출액은 좀 줄었는데요. 그래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도 높고 일단 조건 하나는 패스네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시면 한국 주식은 절대 꾸준하게 쭉 우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투자가 반, 투기가 반인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한다면 왜 매수 매도를 하겠어요? 그냥 몰빵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모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부자가 되면서 환호를 지르겠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이렇게 벌면 누군가는 또 잃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슬픈 말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말이고요. 또한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공매도. 뉴스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돈을 버는 세력이기 때문에 업앤다운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도어 엔지니어링 차트는 중소형주고요. 끼가 다분하게 계속 업앤다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함께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주식이라는 게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꾸준하게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리고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이렇게 계속 추세가 움직이는 게 보여질 거예요. 월봉을 보면 여기에 항상 지켜주는 쌍바닥이 보이나요? 여기 쫙 보시면 이 부분을 항상 지켜주죠. 영어로 W자 비슷하게 했듯이 이렇게 W, 여기도 W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나오는 이유는 중소형 기업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또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도 찍고요. 근데 또 그런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또 회귀를 하고
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또 원래 가격으로 해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 주고요. 이 종목에서는 고점이 11,000원에서 13,000원 부근이겠고요. 16,000원 가까이 된 것은 오버슈팅이겠고요. 저점은 한 7,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이렇게 7,000원 부근과 13,000원 부근을 계속 업앤다운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월봉을 보는 이유는 추세와 관성의 성질을 보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나타내고 이렇게 전체로 쫙 보면 한 5년간을 나타내죠. 5년에 이렇게 중심선을 잡고 보면 항상 이 부분의 가격대는 회귀하려는 성질이 보여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은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잖아요. 또한 추세도 보이고요. 저점을 찍으면서 고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세도 보이는 겁니다. 자, 월봉상에서 이렇게 쌍바닥은 잘 깨지지가 않아요. 진짜 큰 이슈, 코로나나 전쟁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잘 안 깨져요. 이때는 2020년 2월 코로나가 갑자기 나왔을 때 확 깨졌고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이슈입니다. 이미 알려진 이슈는 소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대폭락 뭐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코로나 또는 전쟁은 예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견되지 않은 사태가 터지면 뭐 쌍바닥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있는데 쌍바닥은 불변이야 외치면서 계속 그 매매법을 고수하시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의 100%는 없고요. 확률상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월봉에서 관성과 추세를 봤으니까 주봉으로 돌아가실게요.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더 드라마틱하게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주봉에서는 내가 들어갈 대략적인 가격대를 잡아요. 이 종목에서 안전한 가격대는 한 이쯤이겠네요. 한 7,0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7,000원 아래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잘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이미 이 가격대가 충분히 낮은 가격대니까 진입해도 되고요. 이 가격대 이하로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겁내지 말고 매수도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1차로는 한 9,000원 부근에서 팔아야겠죠. 저항이 많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파는 게 낫고요. 장기로 본다면 한 1만원 부근, 더 기적을 바란다면 한 11,500원 부근까지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꼭대기까지는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절대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운의 영역이니까 안전하게 한 1차로 9,000원 정도에서만 팔아도 7,000원 대비 한 20%는 먹어요. 20%도 그렇게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니까요.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내가 먹고 나오는 것에 중점을 둡시다. 자, 다음은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일봉에서 매수 타점 잡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 한 7,000원에서 한 7,500원 부근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요.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서 이렇게 바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사서 내려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업앤다운으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 내가 매수한 가격대 밑에서 업앤다운으로 움직여버리면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이쪽으로 낮춘다면 내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을 잘 보고 매수해야 돼요. 이렇게 역배열일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정배열 또는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이 찰나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종목에서는 내가 이 정도 가격대에 매수 타점을 잡고 있으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역배열에서 매수를 하면 내가 기다림이 또 길어질 뿐더러 슈팅이 나온다 해도 역배열에선 층층이 이평선에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종목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승률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또 상승, 또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또 상승, 또 지지부진하다가 바닥 부분에 왔을 때 매수하면 또 상승.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상승할고 어떻게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추세는 월봉 주봉에서 봤듯이 항상 이 지점을 지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수를 하면 승률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대형주는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끼가 있는 중소형주를 매수를 하자. 그리고 흑자 기업을 매수하자.
또한 그 종목을 고르면 그 종목에서 월봉에서는 추세와 간성을 보고 주봉에서는 대략적인 가격대를 내가 설정을 하고 일봉에서는 이평선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자. 네, 이렇게 기억 한번 해보시고 스윙 투자 한번 해보시면 승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정독회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면서 꼭 살아남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유튜브계에서 정독회가 롱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